이 경매 물건을 현장 답사해 가지고 꼭 우리가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한번 드릴까 합니다. 마지막이죠. 벌써 이제 1시간이 지났네요. 1시간 3분이 됐습니다. 어쨌든 요 마지막으로 해서 한 10분, 7분 정도만 설명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건물 현장 답사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부분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물건을 조사하는 방법. 이렇게 앞에서 같이 이제 공부상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고 나서 경매 대상 물건을 위치하고 있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꼭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현지 답사에서 본인이 직접 현장을 답사해서 관계 서류상 또는 공부상 실제 사실과 현장이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간혹 보면 이제 제일 우리가 이제 현장 답사를 하는 데서 이 공적 장부와 그 현물이 다른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현장을 가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시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건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경우 때문에 법정 이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일괄에서 매각돼, 일괄 경매가 들어가는데, 현장을 이 공적 장부 등기부를 보니까 이게 건물이 언제가 됐냐, 한 30년 된 건물,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현장을 가보니까 10년도 안 된 거예요. 10년도. 그때는 보니까 이게 2층짜리였는데 가보니까 이 건물이 요거는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에서 보면 이게 그걸 공적 장부라고 하죠. 해봤을 때 보니까 30년 된 건데, 현장을 가보니까 어떠냐, 뭐 토지야 뭐 그렇다고 하죠. 땅이니까 건물이 한 3층이 되고요. 3층짜리고 건물이 한 10년 안 된 신축 건물이에요. 이렇다고 하면 어쩌면 이거는 이 사람이 건물을 멸실시키고 등기부를 건물 멸실하면서 등기부까지 멸실해야죠. 근데 건물만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이쪽 건물을 등기부를 멸실시키지 않고 신축한 건물은 또 보존 등기를 안 한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 이 경매로 낙찰받았다도 이 건물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없는 등기부에서 이제 매각 절차가 진행된 거죠. 없는 물건을.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토지만 낙찰받게 되는 거죠. 토지만. 그리고 건물은 법정이 사건이 성립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이 건물이 법정이 사건이 성립되죠. 그럼 건물 철거도 못하고 땅만 낙찰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토지와 건물하고 일괄해서 경매 낙찰 받으려고 입찰 들어갔는데 땅 뺏기 낙찰 못 받죠. 물론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만큼은 감액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럼 뭐 하겠어요, 그런들. 그만큼 요거 해봐야, 감정가 해봐야 얼마 안 되죠. 그 감정가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돌려받는다 그래서 감액 청구 소송해가지고 돌려받는다 그래서 그 몇 푼이 되겠어요. 결국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이게 토지만 취득하고 건물은 취득하지 못하고 건물이 법정이 사건이 성립된다면 더 싸게 낙찰받았어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일괄 매각해서 현장을 가면 꼭 이게 가장 기뻐했던, 현장 갔을 때는. 그 다음에 또 뭘 문제냐, 어떤 게 문제가 있느냐. 어떤 경우냐면 뭐 무량한 물건 사건 뭐 이런 거야 뭐 이제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나오죠. 현장 낙찰의 물건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요약 정리. 우량한 물건을 찾는 건 뭐 기본적으로 좋죠. 그래서 뭐 경매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물건과 같이 우량한 물건인가를 직접 물건지를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확인할 때는 아까 같이 이게 공적장부에 있는 그 건물하고 그 등기부에 있는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물하고 공적장부에 있는 내용하고 현장에 가봤더니 그 건물이 일치되는 점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다르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주변 환경이나 교통,
교육 여건, 기타 필요시설, 기타 개발 가능성, 기타 제한사항 등이 있는가를 확인해야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직접 발로 가면서 주변을 다 돌아다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서 게으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또 이게 경매 기록에 기록된 사실과 현장 물건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 물건이 현황이 공부로 확인했던 내용과 다르다고 하면 공부상 확인할 수 없었던 제시의 건물을 발견할 수도 있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건물이 멸실되거나 신축한 건물이 존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렇게 기존의 건물은 한 30년 됐는데 신축된 건물은 한 10년 밖에 안 보인다. 이럴 때는 법정 사건이 성립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가 볼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또 이게 3개 이상, 서너 개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시세조사, 이때 시세조사는 매매 시세만 조사하면 안 된다. 임대수세, 전월세 조사까지 해야 된다. 어차피 여차하면 어차피 우리가 사서 다시 팔아서 시세 차익을 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임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조사를 할 때는 또 이 매매 시세뿐만 아니라 전월세 합니다. 왜냐하면 전월세가 높을수록 또 매매 시세를 갖다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전세가 없으면 매매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시세가 높으면 매매 시세가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 가지고 이 공적 장부, 즉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있는 거하고 현황이 일치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서너 군데 가가지고 매매 시세하고 전월세를 조사했다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관리비가하고 공과금 같은 게 체납된지를 꼭 확인해. 왜냐하면 우리가 공용관리비, 관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수할 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데 이 관리비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인수할 수, 관리비 같은 경우는 관리비는 전용관리비하고 공용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전용관리비와 전용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데 공용관리 부분은 인수해야 되는데 이 공용관리비 중에서도 원금만 관리비 원금하고 또 3년치 이 관리비는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치 공용관리비 원금만 인정하는 겁니다. 손해배상금이나 지연손해금 이런 것들은 인수하지 않아요. 이 전용관리비,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비를 관리사무소 할 때는 이렇게 관리비에 전용관리비하고 공용관리비를 분리해달라고 이 공용관리비 중에 3년치 원금만 우리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비를 인수할 때는 전용관리비와 공용비가 이제 포함된 개념이죠. 그러니까 할 때는 낙찰자인 공용관리비 원금과 3년치가 얼마 되는가를 꼭 확인하고 입찰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의 입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현장을 가면 현장에 가서는 지금같이 입찰하기 전에 입찰 대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해서 관리비 및 재사공급이 연체된 내용을 확인한다. 이때 매수인이 부담하게 될 연체 관리비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 판례는 공용 부분은 낙찰자가, 전용 부분은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이러한 공용관리비 중에서도 원금 이외의 연체료는 승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관리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을 초과된 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관리비는 공용 부분 관리비로 3년치 원금만 인수하게 된다. 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공시되지 않은 조세나 공과금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반드시 전입세대 열람을 떼야 된다. 왜냐하면 전입세대 같은 경우는 경매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전에 전입세대죠. 그 이후에 6개월이 1년 이후에 이 전입세대의 원이 다를 수가 있죠. 그때 반드시 경매 기록에 있는 전입세대 열람만 갖고 하지 말고 반드시 입찰 들어가기 전에 전입세대 열람을 떼어서 지금 현재 누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입찰에 들어가라. 이 전입세 열람 같은 경우는 최초 전입자하고 세대주가 일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다르다고 하면 이 가족 구성원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이 나중에 입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최초 전입자를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이 되는 거지 세대주가 전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걸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 유무를 따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경매 우리가 정보회사에서 경매 정보의 종류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러한 경매 정보 회사에서 우리가 유료 사이트를 우리가 가입해서 한다 그러면, 물론 유료 사이트 무료로 하는 대부분 경매 정보 사이트가 경매 정보를 갖다 이용하면 되지만, 그런 경우는 초보자가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설 경매 정보 회사인 뭐 구독션이나 지지옥션이나 부동산 테인이라든가 스피드 옥션이나 기타 등등 이런 유료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고 1년 동안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몇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물건을 찾는데 어떻게 물건을 찾느냐,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물건을 갖다가 그래서 권리 분석하는 방법, 또는 그런 물건을 우량한 물건을 갖다가 이제 그 공적 장부로 등기부나 또는 건축물 대장, 그리고 이런 공적 장부를 통해서 이용하고, 그리고 나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건물이 현황과 공적 장부에 등기된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에 표시된 내용하고 현황이 다른지, 현장에 있는 건물이 다른지, 30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런 것이 확인했다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서너 군데 방문해 가지고 시세 조사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부동산은요, 과거에 얼마에 거래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어저께 거래했던 가격이 급매물이 빠지게 되면 지금은 오르는 가격밖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저께 얼마에 거래됐고 과거에 얼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물건이 급매물이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높은 가격이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제 거래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 얼마에 거래됐냐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리사무소 가서 관리비 체납 여부를 하는데, 관리비 체납에 대해 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 공용관리비라고 해서 원금 3년치만 낙찰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주민세대를 방문해서 전입세대 연령을 다시 띄워봐라. 전입세대가 왜냐면 과거에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는 6개월, 1년 전에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후에 전입세대가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입찰 들어갈 때 띄고, 또 여러분이 잔금을 납부하고 나서 인도명 신청할 때도 다시 전입세대 연령을 해가지고 그러한 사실을 확인해서 그런 대로 인도명령 신청해 여러분이 경매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